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형의 이동 중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행 이동이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평행 이동이라는 것은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평행 이동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이게 다 그냥 평행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던 걸 일로 옮기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어플을 드래그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여기 있던 어플을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나름의 좌표 평면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뭐 두 칸, 한 칸 이렇게 옮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평행 이동의 개념은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린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의 점 px, y라는 것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x', y'이라고 한다면, 자, 이 x'이라는 것은 x에서부터 a만큼을 더해주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y'이라는 것은 y에서 b만큼 더해주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을 가지고 평행 이동을 할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a만큼 b만큼 그냥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게 보시면 마이너스 1,1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자 라고 한다면, x축의 방향 2만큼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x좌표에서 2를 더해주시면 1이 나오고, y'은 2라고 하는 y좌표에서 4를 더해주시면 되니까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6이라는 점으로 평행 이동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문제 1번 보시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자 라고 한다면, 자, 2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해주시고 1에다가 3을 더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4라는 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4를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자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해주시고 4에다가 3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7이라는 점으로 평행 이동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은 어떻게 평행 이동을 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형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여러 가지 방정식들 중에 이런 것들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좌변의 식을 fx라고 식을 써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라고 안 쓰더라도 fx는 0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이 의미가 이 의미랑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도 비슷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f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할 건데, 자, 여기에서 x만 있는 게 아니라 y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x, y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f에 x, y는 0이라고 쓰게 됐을 때 이 말이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말과 똑같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의 방정식도 이 값을 f의 x, y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결국 f의 x, y는 0이라고 쓰는 것과 이 도형의 방정식을 쓰는 것은 결국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을 어떻게 평행 이동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이렇게 생긴 어떤 도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도형을 가지고 평행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이렇게 똑같은 도형을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 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모든 점들이, 자, 여기에 있던 점 또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또 위에 있는 점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a만큼 b만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점을 x, y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이 점을 x', y'이라고 했을 때 앞서서 배운 것처럼 점이라는 것은 x'은 x 더하기 a가 되고 y'은 y 더하기 b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도형의 방정식이 f의 x, y는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바뀐 이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식을 알고 있는 거니까 이 값을 x는 x' 빼기 a라고 바꿔주고 이 값을 y는 y' 빼기 b라고 바꿔주시면 x 자리에 x' 빼기 a, y 자리에 y' 빼기 b를 대입해서 x' 빼기 a, y' 빼기 b는 0이다라는 도형의 방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겠고, 자, 여기서 x', y'이라는 것은 이 x, y랑 구별하기 위해 써놓은 거니까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형을 평행 이동했을 때 값이 그냥 단순하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빼져서 식에 대입이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위에 나온 것처럼 이 주위에 나온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y축 b만큼 평행 이동될 때 x, y라는 점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고 fx, y는 0이라는 도형은 f의 x 빼기 a, y 빼기 b는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예시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어떤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원의 중심 0,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점 또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0,0이라는 점이 2,1로 바뀌게 될 거고, 이 2,1이 중심인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로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x축으로 2만큼 갔을 때 x 대신에 x 빼기 2가 들어가지고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 됐을 때 y 빼기 1로 들어가진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2차 함수를 가지고 해서 이런 예시를 들어봐도 좋고, 여러가지 상황에서 빼져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과 점의 평행 이동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시면,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자라고 한다면 2배, 자, x 대신에 x 더하기 3, 3배, 자, y 대신에 y-2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자, 전개하시면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사실은 뭐냐면, 얘를 기껏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원래 식하고 똑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다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있던 점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되니까 y축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럼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 또한 마이너스 3분의 2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 위의 점을 주어진 이 보라색 직선을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 직선 위에 점 하나를 잡아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2만큼 올라가지면 정확하게 이 직선 위의 점으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것의 의미가 이 모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이 평행이동 또한 마이너스 3분의 2,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 이만큼 이라는 것의 의미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일치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나왔다라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4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자,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 플러스 1의 제곱은 4다 이렇게 되니까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라고 도형의 방정식을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자, 이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다음에 원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할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한데 첫 번째로는 이 도형을 먼저 이런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는 게 계산을 하기가 조금은 간편합니다. 또는 원의 중심만 찾아서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도형 자체를 평행 이동해 볼 건데 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신있게 4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평행 이동된 도형에서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원래 원의 반지름의 길이 또한 2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이제 얘를 가지고 평행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1 더하기 자, x축의 a만큼이니까 x 빼기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자, y축을 y축 b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y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다. 자, 이 식과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1이 되는 거라서 a의 값은 3이 되고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자, 얘의 중심을 먼저 찾아주시면 자, 마이너스 1,3이 중심이고 자, 중심을 a만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 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3 플러스 b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바뀐 평행 이동된 원의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2가 되고 3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주시면 앞서 똑같이 a는 3, b는 마이너스 4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수학 역량 기르기 보시면 자, 직선을 평행 이동할 때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보자. 지금 문제 2번의 1번 같은 경우에 뭐 모든 게 안 변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제만 보더라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안 바뀌냐 라고 한다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기울기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자, 원을 평행 이동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보자. 자, 변하는 것의 대표적인 건 중심의 좌표는 변합니다. 0,0이었던 게 2,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중심의 좌표는 변화가 되지만 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변하지 않냐? 반지름의 길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원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평행이동된 넓이랑 원래 넓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계산하실 때 조금은 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 3번을 풀 때도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 만들 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그래서 6 이항 했으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1 더해줬으니까 1 더하기 9 해서 계산했던 10 빼기 6이니까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얘를 보시고 얘를 보시면서 그냥 바로 쓰시고 4도 바로 그냥 얘를 보면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형의 평행이동을 배워봤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도형의 평행이동과 점의 평행이동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